K리그 리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서울과 수원의 4연승이었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가장 좀 눈에 띄었었는데 K리그 1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서울이 최다 관중 속에서 무려 광주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창단 첫 개막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83년에 창단한 이후에 43년 만에 첫 개막 4연승이라 그러니까 이게 개막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네. 그 한편으로는 와, 이런 적이 없다고? 서울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만큼 K리그는 무패는 그나마 할 수 있지만 연승이 너무나 힘든 리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대단한 게 서울이 그 광주를 상대로 4연승에 이제 방점을 찍기 전까지 앞선 3경기는 모두 원정 경기였어요. 그 사이에 또 울산하고의 경기는 연기가 됐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정 경기 일정이 계속 배정됐을 때, 야, 초반에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거기서 다 이기고 와서 이제 광주를 상대로 축포를 빵빵빵빵 터뜨렸죠. 5대0으로 이렇게 이기면서 서울이 또 이렇게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상대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주 원정을 떠나서도 또 극복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게 결정적이었죠. 예. 비길 경기를 이기면서 네. 완전 흐름을 탔습니다. 네, 지금 또 댓글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예, 차경미 씨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또 패하지 않았습니다. 김천을 상대로 패하지 않는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4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는 이 순위권에서 상단에 위치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예, 순위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도 김천을 만났다면 비겼을 것. 비겼을 김천은 아무도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다. 자, 지금 서울이 4승, 지금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요. 울산이 3승 1무로 승점 10점, 승점 2점 차로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전북, 대전, 부천, 광주, 안양, 김천, 인천, 강원, 포항, 제주 이런 순서로 이렇게 또 순위표가 마련이 돼 있네요. 저 와중에 이 국제 정서에 반발이라도 하듯 5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평화왕 김천. 우리 모두 승점을 나눠 갖자. 네, 군팀이지만 분쟁을 싫어하는 김천의 시즌 종료 시 승점은 38점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허정무컵 우승입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서울과 울산이 좀 많이 치고 나가고 있고 전북과 대전이 뒤쪽에 좀 붙어있긴 합니다만, 사실 전북과 대전은 앞서서 개골대 해체라 헤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뭐 승부는 났습니다. 전북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대전을 뒤집고 3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그 경기 자체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극노잼. 제가 중계방송을 그때 쿠플픽으로 갔었거든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김정용 기자한테 약간 좀 분노의 카톡을 했어요. 예. 이게 뭐냐. 화가 난다. 한 득점 관련 코멘트를 여러 개 준비해 갔는데 한 골밖에 터지지 않아가지고 더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득점 관련 코멘트는 전혀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냥 이제 보면서 하는 건데, 득점 관련 코멘트는 그냥 보면서 하는 건데, 이게 서로 안 지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좀 중계방송하기가 너무 힘든 90분 경기였습니다. 극노잼에 대한 극딜이 지금 우리 속해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 가서도 똑같이 화를 내고 왔거든요. 다음 대진 때는 두 감독님이 경기 전에 서명을 하십시오. 2골 이상, 도합 4골 이상을 넣겠다. 아니, 제가 못 넣으면 사임하겠다.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우승을 하겠다고 나온 팀들이잖아요. 가장 많이 이제 우승 후보로 손꼽혔고, 예산도 가장 많이 받는 팀들이고, 선수층이라든지 퀄리티도 가장 좋은 팀들인데, 그러면 이제 축구 팬들이 바라는 게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대결을 바랄 텐데, 그렇죠. 둘 다 이제 지지 않겠다고 엉덩이를 빼고 좀 보수적으로 경기를 나서는 걸 보면서 전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원정에서 이긴 전북은 승점이라도 챙겨가고 2연승이라는 기쁨이라도 이 A매치 휴식기에 팬들이 누리지. 대전은 사실 지금 우승을 도전한다라는 그런 멋진 어떤 도전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의 관중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최근에 K리그 분위기하고는 싸늘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빅 매치에서 극노잼 경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홈 경기 때는 기대치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야구 개막하잖아. 하나 이글스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란 말이에요. 아 이건 좋지 않다. 네. 아. 뭐 아뚜다토님 뭐 저 심정은 알겠습니다. 이기면 항상 기분이 좋고 저도 아틀레티코 팬이니까 그 수비 축구로 이기는 그 쾌감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중계 방송을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그냥 K리그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기대감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형편없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역량이 100인데 뭐 공격에 뭐 50 쓰고 수비에 50 쓸지 공격에 70 쓰고 수비에 30 쓸지 아니면 뭐 수비에 70 쓰고 공격에 30 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강팀이잖아요. 내 역량 자체가 한 120, 130이다. 상대보다 똑같이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도 상대보다 공격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으로 둘 다 잘하려고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그 선수단을 갖춘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해. 이거는 약팀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거를 먼저 하는 게 그게 1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정효 감독과 유병훈 감독을 좋아하는 겁니다. 유병훈 감독이 약자의 축구를 하지 않잖아요. 네. 여튼 그래서 그렇죠. 네. 이게 대전 같은 경우는 그날 경기가 여튼 빅매치였는데 관중이 한 12,000명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전북 쪽에서 원정 관중이 한 4,000분 정도 그렇게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이제 홈에서는 관중들이 8,000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얘긴데 이런 집계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2024년에 그때 3년도 그렇고 이민성 감독 계셨을 때 이제 초반에 막 몰아붙이고 이제 압박하고 뭐 정신없이 밀어붙이면서 골 많이 터지고 뭐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때 대전이 사실 관중이 진짜 폭발을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성적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중이 더 많이 들어왔고 왜 팬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지 뭐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K리그가 21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왕조라고 표현할 만한 거 시기를 구축한 팀이 이제 전북하고 울산인데 그 두 팀이 그냥 단순히 트로피를 들었기 때문에 관중이 또 많이 왔냐 그 왕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북은 닭공이라는 이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갖고 우리는 못 먹어도 공격이야 못 이겨도 공격이야라는 그 자신들 철학에 맞는 축구 성향을 보였고 울산도 경기 막바지에 계속 승부를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대한 재미를 올려주니까 그게 이제 조화가 되면서 트로피도 늘고 관중도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도 분명히 지향점을 만들긴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유딩님처럼 대전 팬분들은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판정 이야기도 저희가 하긴 해야 됩니다. 판정 어떻게 보면 전화 경기를 극노잼으로 만드는데 심판도 일조를 했죠.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김승섭 선수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서로가 동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경기 초반에 이제 만약에 골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경기는 좀 골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왜냐면 그때 제가 슬쩍 들었거든요. 이제 좀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를 제가 일단 거기서 들었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좀 게임 플랜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중계 방송하기 전에 들었어요. 이제 목요일에는 좀 정상적으로 게임을 준비를 하다가 금요일에 수비적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킥오프를 하기 전부터 저희 중계진들은 좀 노잼 경기가 되겠구나를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 그래도 무슨 형태든지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그런 밸런스 소위 말하는 그 밸런스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골 많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판정 하나가 사실은 이제 페널티킥 찬스를 없애버리면서 그런 경기가 좀 과열될 수 있는 재미있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없애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사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심판이 배상해야 됩니다. 오심으로 결론 났잖아요. 그래서 오심으로 단순 경기 배정 제외되는 징계뿐만이 아니라 팬들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징계 수위 같은 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역조공 같은 거? 안 해준다니까요. 안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먼데이 브리핑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그냥 원데이 브리핑?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뭔들? 안 하겠다는데? 예,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징계 수위를 기자분들도 이제 모르신다고 하니까 뭐 내부적으로 그냥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어쨌거나 모타 선수의 헤더 한 방과 이동준 선수의 마무리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좀 이번 패배가 더 아픈 게 뭔가 시도를 하고 이기려는 적극성을 보이다가 패했으면은 이번에도 못 넘어섰지만 전북을 다음에는 조금 더 차이를 좁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뭐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축구를 하다가 또 같은 패턴으로 지니까
약간 이제는 못 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러니까 팬들이 경기장에 올 때는 뭐가 됐든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경기장에만 가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라든지 뭐 먹을거리라든지 뭐 응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오고 하는 그런 연속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대전의 경기 그리고 대전의 경기장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전 조금 그 우리 정도 연배 최소 우리 정도 연배하면 그 이상인 분들은 이제 대전이 관중이 제일 많았던 시기를 알고 있는데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2003년 그즈음에 최은경 감독 저 멤버 다 기억나요. 이제 뭐 청주 살았기 때문에 뭐 넓게 보면은 대전 뭐 연고라서 그때는 충청도 지역의 대전 하나였으니까 다 기억나거든요. 이건우 뭐 김은중, 공호균, 김종현 433 김종현 공호균의 화려한 측면 돌파 진짜 빠르고 재밌는 축구 그 어떤 그 니폼니시 축구의 마지막 후계자 같은 느낌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인기 진짜 많았어요. 성적도 괜찮았지만 성적이 우승권은 아니고 그냥 상위권 정도 올라가는 내락하는 정도 성적이었는데 그때 관중 맨날 막 몇만 명씩 2만 명 넘게 막 들고 그때 어린이날이었나 이제 초반에 그래서 대전이 만원 관중이 거의 들어서 4만 명이 왔는데 그래요? 하필 상대가 그때 이천수를 앞세운 울산이다 보니까 홈에서 완패하고 약간 식긴 했었죠. 예, 뭐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대전에 대해서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구단인데 이런 걸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력이 가장 강한 축에 속하고 또 시즌이 끝나면은 순위가 어쨌거나 좀 상위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재밌는 축구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소준일의 쓴소리에 자극받은 황선홍 감독님이 오냐 내가 6라운드부터는 제대로 보여주마 이래가지고 남은 33경기 34경기를 공격 축구로 일관하는 거죠. 그걸 의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쿠플픽에서 내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평생 쓴 적 없는 말투로 그걸 통해서 35승 3무 1패로 우승을 하는 거지.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현실은 그냥 기분 나빠하고 끝낼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북과 울산의 경기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승리한 전북에겐 또 축하를 드리겠고요. 그날 경기가 이제 K리그1은 단독 콘서트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날에 5경기가 열렸었는데요. 다음 날 경기 결과도 한번 보여주시죠. 울산과 김천은 0대0 무승부, 서울과 광주가 5대0, 포항과 부천은 0대0이었고요. 다음 장도 있죠. 예, 강원과 제주가 1대1, 안양과 인천은 1대0으로 인천이 이기면서 시즌 첫 승을 또 이렇게 거두게 됐습니다. 네. 유달리 올해가 초반에 무가 많아요. 아까 전에 채팅창에 허정무 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과거에 이 무승부가 엄청나게 쏟아진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그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그 당시에 뭐 전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무승부의 어떤 주도적인 흐름을 이끄는 팀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붙은 게 이제 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허정무컵 0대0 무승부의 경우에는 그 허정무컵 승점을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했었죠. 농담 같은 건데 인천 허정무 감독 인천 있을 때 같은데 제 동료 기자가 경기 전에 우리 사전 인터뷰 하잖아요. 허정무컵에 대해서 그냥 허정무 감독 질문을 해가지고 진짜 물어봤다고? 네, 기사도 썼을걸요. 지금 네이버로 가신 그분이죠. 네. 눈치 없는 친구. 눈치 없어서 용감한 친구 있어요. 옆에 있는 기자들이 아연 실색 저걸 물어봐? 대답이 어땠습니까, 감독님? 잘 기억 안 나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 성향은 모른다고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하시겠죠.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부글부글 하셨겠지만 그 시즌에 인천은 정말 많은 무승부를 했다. 압도적인 1위를 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로토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전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 경기를 배팅을 했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물을 걸었더니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6경기를 걸었는데 다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맞췄냐 하고 이제 저한테 픽 정보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한국 경기는 무승부 거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지금 패기 보소하는 그 기자가 또 그 엄청난 사건도 현장 취재에 갔었죠. 그때 그 인천 팬들이 허정무 당시 감독을 소환해서 만나가지고 대면하는
그때 그 승기훈련장이었나 거기에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허정무 감독 청문회를 했었던. 아 그래요? 그 현장을 간 기자가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입니다. 예. 전투적인 친구입니다. 예, 방송 끝나면 누군지 저한테 슬쩍 얘기해 주세요. 네,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어쨌거나 허정목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가지고 일요일 날 3경기 중에서 5경기 중에서 3경기는 무승부였었는데 일단 무승부 이야기는 뒤로 무려두고 승부가 났던 경기 서울과 광주 경기 5대0 그리고 안양과 인천의 경기 1대0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골이 취소가 된 장면도 있었고 골대를 맞았던 장면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5대0에서 스코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최상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취소된 거라 하면 도합 7번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번째 득점 이후에는 쏠 폭죽이 없어서 5번째 득점 때는 폭죽이 올라가질 않았고.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설마 5골을 넣을 줄은 몰라서 거기까지는 준비 안 한다. 그러니까 2024년에 수원FC 상대로 이제 7골을 터뜨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5골 터지고 나서부터 축구가 안 올라갔을 거예요. 예. 아마 어떤 뭐 합리적인 부분 보통 5골 터지는 게 잘 없으니까. 잘 없긴 하지.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외부 업체들이 이벤트 업체들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5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7대2로 이겼을 때도 그때도 축포가 모자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안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발 터지고 나면 안 되면 장내 아나운서님이 육성으로라도 빵빵빵빵 뭐 이제 그렇게라도 누구죠? 코미디언 그 사물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잘하는 분 있는데 코미디언 중에 정종철 씨 옥동자? 아니 남보원 씨 아니야 몰라? 남보원 씨는 아니 그걸 왜 알잖아 둘 다 왜 남보원 씨 알잖아. 아니 맛있는 녀석들 중에 한 분인데 제일 키 크고 덩치 좋은 분. 김준원 씨. 김준원 씨. 김준원 맞나? 네, 그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김준원 아니 문세윤 씨. 다 아니야. 왜 다른 사람만? 아니야 문세윤 씨 맞아. 아니에요 내 집 말하는 아니요? 사람. 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개콘 나오기 전에 뚱뚱한 마른 사람에 대한 연구했던 분 뭐예요? 유민상 씨. 유민상 씨. 그래요? 유민상 씨. 사물 성대모사 잘하는 유민상 그렇습니까? 씨. 네. 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네. 예. 자, 5대0으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었는데 사실 이제 서울의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좀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고요. 특히 그 김기동 감독의 결단. 수비가 불안해? 외국인을 2명 쓰지 뭐. 로스와 야잔의 조합이 지금 그 포항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앞에 바베츠, 손정범이 아주 결정적이죠. 제가 진짜 잘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정범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는데 손정범 그리고 앞쪽에 어떤 방식으로든 골에 대한 영향력을 더해주는 그 송민규 그리고 클리말라는 사실상 올 시즌이 본격적인 데뷔 시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유일한 고민 하나가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인데 그것도 뭐 정승원하고 문선민 돌아가면서 쓰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해조가 없고 약간 포항 때 느낌이 조금 나는 게 포항 때랑 똑같은 축구를 한다는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비슷한 건 뭐냐면 게임 모델이 있고 게임 모델대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정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등 가는 전술가 다른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전술만 놓고 보면은 2등은 김기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게임 모델이 있는 축구를 포항에서 일관적으로 했기 때문인데 게임 모델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솔직히 좀 되게 투미했거든요. 그게 있을랑 말랑했는데 올해는 이제 몇 경기 하면서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입한 선수들 중에 후이지 말고는 지금 다 터졌잖아요. 네. 그런 어떤 안목 타율 이런 것도 구단의 선수 영입 타율도 굉장히 좋고 모든 게 다 저는 거기다가 김기동 감독이 올해가 이제 계약 마지막 해기 때문에 셀프 모티베이션도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서 그래서 이제 시즌 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감독할 거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 당시에 서울 팬들은 왜? 라고 반응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역시 킹기동, 왕기동, 우리의 빅기동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죠. 예, 아토노토님 야잔이 갔어야 됐는데 남아가지고 서울이 더 강해졌다라는 얘기죠. 저 얘기 보면 다시 또 유병훈 감독님한테 죄송해지네요. 야잔 떠납니까? 예, 감독님 야잔 떠납니다. 그 야잔 참 맞기 어려운데 잘 됐네요. 라고 하셨는데 다음 이제 6라운드에서 서울을 이제 막아서야 될
팀이 안양이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유병훈 감독이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하긴 한 게 이제 아무래도 김기동 감독님이 조금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좀 상대 전략에 대응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좀 잘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축구를 굉장히 좀 잘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렸죠. 소극적인 축구를 하는 전북이라든지 지금의 대전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파워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약간 리액트 축구였다면 올해는 김기동 감독이 전술적 방향 게임 모델을 좀 바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강한 압박. 그러니까 뭐 아주 전방에서부터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중원 쪽에서 라인을 굉장히 잘 형성해서 거기서 강한 스프린트와 압박을 좀 하면서 제가 볼 때는 ACL 엘리트에서 일본 팀을 상대하면서 뭔가 김기동 감독이 방법을 다시 찾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동력들이 또 갖춰진 선수 구성이다 보니 나름대로 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워낙 보면 서울이 지금 득점하는 루트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 클리말라라는 존재가 뭔가 이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선수가 과거의 대안이나 뭐 인천의 무고사처럼 움직임 하나로 상대 수비와의 짧은 그 한 몇 인치의 간격을 만든 뒤에 득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맞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을 되게 쉽게 넣더라고요. 클리말라 선수가. 네. 네, 저 또 맛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항상 또 보여주는 클리말라 선수인데요. 작년에는 클로렐라였는데 올해는 클리말라로 돌아왔습니다.